국립문서기록보관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어제 JFK 암살 관련 파일들을 공개했습니다.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 한번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이 맨 위에 보시면 이제 National Archives라고 되어 있죠. 이 국립도서관의 이 웹사이트에 보시면은요, archives.gov 슬래시 하시고요, research 슬래시 하시고, jfk 슬래시 하시고, release 빼기 2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JFK 암살 기록 해가지고요, 2025년 도큐멘트 릴리즈 이제 공개된 문서들 해서 무려 8만 개가 나옵니다. 8만 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각종 서류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페이지에 10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페이지에 뭐 100개 보겠다, 20개 보겠다, 아니면 전체 다 보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제목이 어떤 뭐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제목이면 이 문서에 뭐가 있는지 지금 느낌을 알고 뭐가 있겠구나 하고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치가 있습니다. 이 서치에서 사실은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다 한 개씩 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전체 8만 개의 문서가 공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공개되어져 있는 현재 문서 숫자는 총 3만 2천 개, 3만 2천 페이지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8만 개가 지금 다 공개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서들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이제 차근차근 소식들이 지금 전해질 것 같습니다. 문서가 어떤 내용이 있대더라, 어떤 내용이 있대더라. 오늘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접한 소식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카스트로 가문을 카스트로를 케네디 가문에서 암살하려고 시도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략 8만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JFK 파일 중 하나는 쿠바 공산주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는 잠재적 노력과 관련된 CIA 관리에 수정되지 않은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스터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문서에 보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공개가 됐다라는 거고요. 어떤 부분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라든가 혹은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까맣게 지워서 수정을 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CIA 관리 윌리엄 스터비츠가 1975년 록펠러 위원회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직전인 1963년 6월 또는 10월 또는 11월에 쿠바 독재자를 암살하기 위한 잠재적 노력에 대한 CIA의 논의를 엿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JFK는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당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CIA 작전국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스터비츠의 증언은 1975년 4월 16일 CIA 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터비츠는 마이애미 기지와 대쿠바 작전에 집중했던 태스크포스 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의 핵심 부분은 쿠바 작전 그룹으로 알려진 특수활동 참모부 책임자 데스몬드 피츠제럴드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터비츠는 또한 JFK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져 있는 RFK 주니어의 삼촌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로버트 F 케네디가 카스트로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이 로버트 F 케네디도 카스트로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로버트 F 케네디도 결국은 암살당하죠. 그는 위원회에서 카스트로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1963년 10월 또는 11월에 파리에서 피츠제럴드와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스터비츠는 카스트로를 암살하기로 합의한 쿠바 군부와 관련된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카스트로의 군부 일원과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가 벨기에제 소총과 망원경을 원한다는 말을 엿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피츠제럴드가 법무장관 바비 케네디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그를 다시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스터비츠가 덧붙입니다. 스터비츠는 또한 CIA 관리 네스토르 산체스도
카스트로 암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엿들었고 산체스는 쿠바 군부와 접촉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스트로 암살 음모 혐의가 쿠바에 초점을 맞춘 미국 국가안보 핵심 관리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특별 그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합니다. 스터비츠는 CIA가 카스트로 암살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것이 특별 그룹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가정해야 하고 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때 바비 케네디, 그러니까 RFK죠. 바비 케네디가 아마도 그의 형을 위해 이 거래를 감독하고 있었고 그도 특별 그룹의 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JFK 암살 문서에서도 이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가 자신들이 암살되기 전에 카스트로를 제거하기를 원했음을 암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둘이 다 암살당한 것이 결국 카스트로와 무슨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혹을 지금 만드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겠고요. 새로운 JFK 파일에는 JFK가 암살당한 다음 날 린든 베인 존스 신임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보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급 기밀로 표시된 이 문서는 현재 대통령 1일 브리핑으로 잘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당시 CIA가 자세히 설명한 미국에 대한 위협은 거의 전적으로 소련의 위협과 관련이 있어. 당시에는 이제 냉전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는 쿠바,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쿠바를 이용을 해서 미국의 모종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의 공산 정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카스트로 암살이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월남 섹션에서는 새 사이공 정부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소련 쿠바 섹션에서는 지난주에 쿠바 군사 메시지를 감청했는데 쿠바 통역이 쿠바의 여러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대한 섹션에서는 서베를린에 대한 연합군 접근로에 대한 소련의 괴롭힘이 이번 주말에 공중회랑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JFK 파일에 섞여 있는 다른 종류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르게이 조르노브라는 사람이 197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러시아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 그는 1963년 8월 14일 불가리아에서 소련 영사로부터 오즈왈드가 케네디를 암살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영사의 여자친구인 베세라 아세노바 부인이 내 방에 와서 이 리 하비 오즈왈드가 암살자라고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을 죽일 겁니다. 이런 증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초르노브는 또 1963년 8월 19일 국무부에 가서 나는 리 H. 오즈왈드는 케네디를 죽인 후 살해될 것이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진실의 약을 복용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당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1968년 암살도 예언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 워렌 위원회 보고서는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총알은 리 하비 오즈왈드가 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1979년 암살특별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오즈왈드가 JFK에게 3발을 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총알이 그를 맞췄고 세 번째 총알이 그를 죽였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가 입수한 증거에 근거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음모의 결과로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썼습니다. 어떤 음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는 다른 총격범이나 음모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음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미궁 속에 두고 그냥 케이스를 사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비밀경호국 FBI, CIA는 암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요. 위원회는 또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거해서 소련 정부와 쿠바 정부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진짜 관련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특별조사위원회는 반 카를로스 쿠바 단체는 단체로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가 개별 구성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좀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하여간 별로 관계가 없지만 관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국가조직범죄 신디케이트는 단체로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가 개별 구성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직범죄 단체들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관여가 됐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누가 죽였느냐, 물론 오스본드가 쏜 총에 죽었다라고는 하지만 오스본드가 그럼 왜 쐈느냐라든가 거기에 그럼 다른 소련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어떤 그 암살 조직들, 신디케이트 같은 그런 조직들의 참여나 영향은 없었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확실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사건을 덮은 것을 제가 보고 있다.